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거 처음이라서 저희도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광고학회 산업계 이사를 맡고 있는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 광고학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게 돼서 참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고 또 이동하시는 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광고는요, 아시다시피 학과 산업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산업체는 변화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학계가 함께하는 광고학회,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고 좋은 학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학회는요, 이제 10번에 걸쳐서 셋째 주 목요일 2시에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생방송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수업할 때 이렇게 동료들하고 쪽지 나누면서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끼리 좀 안부도 좀 묻고 아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강의, 토크 보시면서 또 질문도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 산업계에서 우리 광고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회사인 제일기획의 유정근 대표님 이사님을 모셨고요. 진행은 15대 학회장을 역임하신 한양대 한상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도 지금 첫 방송이라고 긴장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채팅창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한상필 교수입니다. 오늘 그럼 지금부터 한국광고학회 첫 번째 에이스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요, 에이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광고계를 대표하는 에이스 광고인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1대1 대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업무 중에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한국광고학회 에이스 토크에 참여해 주신 제일기획 유정근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일기획 유정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뭐 한 40분 정도 대담을 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대담을 하기 전에 제일기획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기획은 사실은 뭐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48주년 행사를 했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뭐 항상 국내 최초의 종합광고 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저희가 45개국에 53개 지점을 가지고 있고 전체 직원들이 한 7천여 명 정도 돼 있는 글로벌 회사로 지금 변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계 교수님들과 또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수많은 예비 광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광고회사냐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전통적인 개념의 광고 매출이 지금으로서는 약 20% 내외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저희가 소위 리테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마케팅에 이용을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커머스를 운영하거나 뭐 또 대행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제품을 사입해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마케팅 전반에 걸친 모든 프로세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를 다 연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비즈니스 커넥티드 에이전시라는 말을 저희의 정체성으로 쓰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광고에서 마케팅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를 통해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일기획 소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가 뭐 회사 이름에서도 제일기획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회사인 줄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전 세계 뭐 어디 안 나가 있는 국가가 없네요. 또 7,500명 정도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1등으로
계속 나가시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해야 할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저희에게 한 4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또 업계, 그리고 특히 예비 광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광고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광고 산업계의 대응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한국 광고 업계가 직면한 환경적 변화와 도전적 이슈들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광고회사에 다닌 지가 벌써 한 33년 됐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죠. 애드에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그 매출 순위의 세계 탑 10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고 회사뿐만 아니라 엑센추어라든가 심지어는 IBM 같은 IT 회사도 광고 순위에 올라와 있죠. 심지어는 구글 같은 대형 디지털 미디어도 본인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의 범위가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소비자와 또 메이커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메이커가 메이커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비자 보이스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 고민 때문에 광고 에이전시를 쓰게 됐고요. 오늘날의 광고 에이전시는 다 이제 그런 형태에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소비자의 보이스나 니즈가 메이커하고 직접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사이드에서 컨설팅이나 IT 솔루션을 내던 컨설팅사나 IT 회사들이 우리도 이거 뭐 광고 제작하는 부서만 갖다 놓으면 바로 광고나 마케팅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 속속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뭐 이미 다양한 어떤 크리에이터들만 영입을 한다 그러면 미디어의 파워를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비단 경쟁의 예를 통해서 제가 환경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그런 역량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광고나 뭐 마케팅을 대응을 하다 보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성적인 효과,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상승했느냐,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매출 수치에까지 이르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건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크기를 얼마나 키우느냐라는 건데, 아웃풋도 키워야 되겠지만 인풋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극도로 경비를 절감하는 추세에 이르러 있어서 광고회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와 메이커가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많은 경쟁사가 생겼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골치 아픈 경쟁사는 바로 광고주 본인입니다.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갖다 놓으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경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애플도 그런 류의 부서를 갖고 있고요. 대형 회사들이, 메이커들이 실제로 광고 부서를 자기 안에 내재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또 뭐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로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형태로 대행사와 적이 되거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소비자의 보이스 자체가 너무 커집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드라마, 뭐 조선구마사항 가는 드라마가 그 시청자들의 어떤 요구 때문에 하차하는 몇백억의 손해를 봤죠.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마케팅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세진 소비자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대 플랫폼들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을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어서 대행사가 에이전시가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그들이 에이전시를 안 쓰고 본인 스스로 마케팅을 또는 광고를 할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광고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와 도전적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서 31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때 가르쳤던 내용은 지금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시적으로 광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제일기획의 리더로서 혹시 제일기획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기획뿐만 아니라 모든 에이전시들의 어떤 대응 방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회일 수 있겠죠. 그만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건은 저희가 어떻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 예전의 솔루션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디어나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정성적인 인문학적인 솔루션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IT 솔루션 같은 아주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으로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대응 방법은 역시 M&A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IT 솔루션들을 이렇게 내재화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역량을 어떻게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고 이것은 모든 에이전시들이 지금 M&A 전쟁이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에이전시들을 하면은 사실은 플래닝이었습니다.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내느냐 그리고 나머지 두잉 작업들은 전부 이제 다른 데 외주를 아웃소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는 경쟁력이 안 생기죠. 디지털 시대에는 생각이 아니라 두잉을 하면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발전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하루속히 플래닝뿐만 아니라 이 두잉 능력도 갖출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관건이어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 여러 가지 경쟁 요소를 생각해서 실린더라고 하는 콘텐츠 프로덕션도 갖고 있고 또 원 에이전시라고 리테일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BTL 현장에서 벌어지냐, ATL 현장에서 벌어지냐, 뭐 디지털 미디어에서 벌어지냐,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통합적으로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소비자의 총체적인 경험, 체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느냐가 회사로서는 엄청난 도전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당연히 아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입증할 수 있느냐. 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또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계에 능한 인재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플랫폼이나 이제 고유 솔루션, 고유의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3기획이나 제5기획 같은 이커머스 회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기획은 최근에 아마 기사에 떴는데 뭐 빈센조에 나오는 라이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빈센조 드라마에 쓰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휴기획은 이제 렌탈을 기본으로 하는 이커머스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스스로도 경험을 쌓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지만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솔루션을 갖추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나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저희도 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더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토픽을 돌려가지고요. 오늘 아마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뭐 교수님도 계시고 업계에도 계시고 한데 아마 예비 광고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나면 나중에 또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옛날 저희 사회과학만 하던 이제 광고 그 예비 그 준비생들과는 달리 이제 최근에 그 광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제 저도 뭐 대표적인 아날로그 광고인이기 때문에 요즘 벌어지는 변화가 굉장히 하여튼 뭐 두렵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대의 광고인이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광고인들을 좀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광고 회사는 사실은 대개가 인문학 계통이나 경영학과 혹은 이제 예체능이라고 불리우는 미래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아트를 하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굉장히 정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통계나 수학, 과학, 테크 이런 것들도 같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급해서 뭐 이공대 출신들을 많이 뽑기도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인문학 출신들이 통계나 또 테크에 대한 경험과 체험, 지식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통합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량적인 사고나 그런 어떤 테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크나 또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에도 다양한 테크가 쓰입니다. 에듀테크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뭐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크리에이티브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테크들이 쓰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 환경의 변화에서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플래닝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플래닝과 듀잉을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분업이라는 거는 아날로그 시대의 키워드죠.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모든 게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플래닝한 걸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기획한 걸 본인이 또 성과나 뭐 이런 측정까지 다 혼자서 해내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뭐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다양한 툴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가 아트직은 오로지 그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만 뽑았는데 향후 2, 3년 지나면 인문학 출신 중에서도 툴을 통해서 그런 디자인적인 역량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아트 직군들도 이제 뭐 인문학 계통에서 뽑을 그런 날도 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전히 광고회사는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우리는
어떤 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혹시 뭐 예비 광고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다면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 뭐 광고회사에 이렇게 좀 와서 훌륭하게 활동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공채가 많이 없어서 실망을 하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아주 소규모의 회사들에서 경험을 쌓고 조금 더 큰 에이전시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한국멍멍 팔지 마시고 일단은 어디서든 경험을 하신 뒤에 뭐 3년이나 4년 경험을 쌓으신다 그러면 뭐 제일교육을 들어오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 일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유 대표님께서 그 예비 광고인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모든 예비 광고인들이 이제 제일기획 가는 게 또 제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좀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의 회사에 가서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이제 경력을 가지고 제일기획으로 트랜스퍼하는 게 가장 이제 옳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 학계의 바람은 제일기획에서 앞으로 조금 더 문호를 좀 넓혀서 좀 더 많은 예비 광고인들을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실제로 드리고요. 저희가 신입사원은 이제 앞으로 뭐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뽑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굉장히 확대해서 뽑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하니까 이런 또 성과도 있네요.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요. 저희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죠.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최근에 이러한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그 양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한양대학의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기업체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한 학기 동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이공계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에서도 많은 수업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학기에 S51 마케팅 부서하고 또 이제 제일기획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학기 그 S51 그 새로운 그 슬로건과 컨셉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제 학교에 계시는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은 물론 이제 실무 출신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이론 쪽에 기반을 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대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산학 협동 교육도 중요한데 그중에 팀 티칭을 하자. 근데 옛날에 팀 티칭은 교수님 두 분, 세 분, 이론을 가진 두 분, 세 분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론에 기반을 둔 교수님과 산업 현장에 계신 실무자, 전문가가 같이 팀 티칭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이제 그 업계의 도움이 좀 이제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혹시 이런 이제 수업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산학협동이라는 거는 뭐 항상 그 서로 윈윈이니까 뭐 팀 티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이제 직원들의 교육의 일환으로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강사 역할을 강의를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팀 티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인턴십 제도가 각 광고회사별로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도 이제 시범 삼아 아트 직군에 관해서 한번 인턴들을 몇십 명 뽑아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광고회사와 학교가 서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개월이나 6개월 한 학기를 학점을 좀 주고 대신
저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뭐 그 결과를 가지고 뭐 학점도 매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노동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련 이제 그 정부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산학 협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고학회가 생긴 지 이제 올해가 32주년입니다. 예. 대표님 한 1년 반 전에 저희 30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네, 축사해 예. 주신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예, 그때 기억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학계와 업계 간의 산학협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과거 학회는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 규제 개혁 이런 거에 이제 앞장섰었고요. 또 업계에서도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뭐 광고 심의 문제라든지 광고 제도 문제, 중간 광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혹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광고산업협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크게 광고산업의 발전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계 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학회가 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앞장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건 규제는 아닙니다만은 정부 광고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에이전시들이 사실은 조금 소외되고 있고 에이전시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같은 제도적인 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 에이전시 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해주시고 저쪽하고도 좀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학회에 요청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인재 양성 관련 부분인데 특히나 아까도 이제 예비 광고인 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라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광고인이란 무엇이냐를 이렇게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애들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나 경험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저희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인재 예상이 필요한지 저희와 함께 좀 연구하시고 좀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아울러 제가 이제 어디 학회 같은 데 가면 늘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학회 또 세미나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IT부터 데이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뭔가 연구를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들도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도 우리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요.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회사 들어가신 지 33년, 이제 평생 대행사만 계셨던 거죠. 예. 네, 33년 되셨습니다. 아마 이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회사의 CEO까지 되셨는데요. 이제 뭐 이 정도 되시면 뭐 경영 철학도 있으실 테고요. 또 후배 광고인들한테 뭐 좋은 조언의 한마디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삼아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우물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듣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무능한 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3년 동안 한 직장에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은 재능이라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0년 차 때까지는 그저 그런 광고인이었었어요. 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코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기획 능력이나 이런 데서 제가 남보다 탁월했냐라는 거 보면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AP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A를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이게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번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직장인 혹은 광고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죽어라 한번 해보자. 이제 저희가 요즘 바둑 두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일동포 그 기사 중에 조치훈이라는 기사가 있었죠. 네. 예 목숨을 걸고 둔다라는 게 좀 너무 심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 이거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본 해외 광고가 거의 뭐 수천 편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업계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기획서를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독서배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책 100번 읽으면 뭐 다 이해가 된다고. 네. 그 말을 저는 이제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핑계 같고 진짜 독서 100편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뭐 저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CEO가 된 게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do something입니다. 뭐든 좋으니까 뭐든지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라 하는 거죠. 경험 중에 가장 소중한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죠. 한 번 실패를 한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는 전혀 성장할 수가 없어서 항상 저는 이제 do something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저희 대담을 시작한 지 벌써 2시 35분입니다. 벌써 한 35분이 지났습니다. 네. 술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고 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적 이슈,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예비 광고인들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학계가 산업계와의 어떤 산학 협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또 대학 교육의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티칭, 팀 티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그 대표님의 경영 철학과 그동안에 아주 겸손하게 그동안에 광고인으로서 살아온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쭉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유 대표님한테 혹시 뭐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뭐 채팅창에 쭉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는 시간상 다는 못 해드리고요. 그 중에 일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광고 산업 어렵다. 뭐 1년 반 전에 저희 학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려워도 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요. 늘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향후 광고 산업의 전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가 생긴 거가 뭐를 의미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수비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건 그만큼 공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를 동시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찬스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 생긴 플랫폼들의 70% 80%가 전부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광고라는 그 말 자체에 갖고 있는 엄청난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저는 뭐 예비 광고인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제 이직이 광고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전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전부 경쟁 광고 회사를 갖거나 아니면 본인이 차렸거나 아니면 하위에 있는 프로덕션을 갖거나 하는 건데 요즘은 거의 100% 이직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혹은 이제 게임 회사 같은 데로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갈 곳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한 성장세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거의 이제 4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대표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최태랑 씨가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대표님. 조금 이제 길은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개별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광고에서 중시되던 많은 요소들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브랜드의 역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광고 환경에서 브랜드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어떤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식별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뭐 역할이 없어지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다만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고 브랜드의 철학이 뭐고 소위 그동안에 세워놨던 브랜드의 원칙이 뭐냐라는 데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딱 하나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봤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건들 수 없는 그래서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노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저는 이제 브랜드의 로고 컬러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을 유지 안 하면 이거는 뭐 큰일 나다라고 보는데 뭐 구글이나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자기네들 브랜드를 갖고 많이 놀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놀면 뭐하지라고 하는 그 프로에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계속 부캐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잖아요. 이게 브랜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워놨던 원래 캐릭터, 원래 아이덴티티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희화시키고 소비자들이 갖고 놀도록 만드는 거죠. 디젤이라는 그 청바지 브랜드는요. 심지어는 다이젤이라는 카피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놀게 만들었더니만 다이젤까지도 완판을 시키고 있죠. 어느 과자에서는 과자가 명품 의류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류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워졌던 원칙은 다 무시하고 소비자의 특성, MZ세대라고 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서 브랜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브랜드 컨시스턴시나 브랜드 익스텐션 자체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학계 교수님들의 새로운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드 한 20년 전에 유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사실 광고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그 요소였잖아요. 아마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제일기획 대표님도 계시지만요. 요 질문은요, 어느 광고학과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제일기획 대표 이외에도 광고산업협회 회장으로 또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산업협회 회장으로서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인력 부분에서는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광고회사로서는 애를 먹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외국은 프리랜서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이제 프리랜서들 또 역량별로 프리랜서들을 투입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처리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윈윈의 형태인 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들을 끔찍히 싫어하고 뭐 6개월 일을 하고 6개월은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우리나라 광고회사에서도 갑자기 생겨나는 프로젝트 때문에 인력을 고용을 하면 그 프로젝트가 빠졌을 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산업협회 내에 좀 전문가 형태의 그 프리랜서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고회사에서 이 추천도 하고 심사도 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좀 가져서 역량별로
또 이렇게 갖춰놓는다 그런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력 교육의 어떤 그 플렉서빌리티가 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광고인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일들을 같은 에이전시 대표들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서 늘 지원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미래 마케팅 또 광고업계를 이끌어갈 예비 광고인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좀 대면으로 미팅도 하고 뭐 차도 한잔 하에 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뭐 경계가 없는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새로운 도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방송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또 다 성공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유 대표님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예,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미시면 또 기꺼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에이스토크 첫 번째 시간이라 사실 저 많이 떨었습니다. 어제 잠자다 한 5번 깼습니다. 또 설레기도 굉장히 했습니다. 대표님들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설레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 대표님께서 여기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업계에 계신 많은 실무자분들 그리고 예비 광고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오늘 광고학회 에이스토크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이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에이스 토크가 진행됩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쭉 같이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빈센조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빈센조 라이타가 제일기획의 기획 상품이었군요. 그걸 보면서 아차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앞으로 또 제일기획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광고업계 동향을 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한사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해 주신 유종근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 달 예고하겠습니다. 저희 광고학회 에이스토크는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2시에 항상 만나 뵙습니다. 두 번째 초대 손님은 HS 에듀의 정성수 대표님을 모시고요. 또 사변은 인하대 김상훈 교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토크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많은 분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